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학교까지 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11월인가 12월쯤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하는 게 두렵고 자신감도 없고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도중에 법무사라는 직업을 좀 알게 되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또 학력하고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부모님한테 설득해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게 돼서 2009년 1월 달에 여기 서울학원 삼순환 종합반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집이 좀 멀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와서 피곤한데 와가지고 아무 말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의 잤어요, 잠을 학원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아까 계신 유석주 법무사한테 맨날 인감이 뭐냐, 인형이 뭐냐, 근저당이 도대체 뭐냐 이런 좀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 물어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수년 동안 이제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가지고 진이 빠져서 그냥 6월달 시험까지는 이제 학원 거의 안 나오고 집에서 있다가 시험을 치니까 28점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서.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뭐 별 감이 없었어요. 뭐 그냥 그러겠지 이러면서 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학원에서 수업을 좀 골라서 들으면서 했는데 1월 달이 됐는데요. 누가 이제 좀 조언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조언을 해줘가지고요. 1월 달부터 요약집을 보는 게 좋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요약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월 달인가요? 이제 문제풀이반을 들어갔는데 이게 이해가 좀 얕다 보니까 요약집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힘들겠다 느꼈고 66점 받아서 떨어졌어요, 시험을. 그렇게 시험을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많이 이제 실망스럽고 자신감이 엄청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냥 공부 안 되면 2차 수업이라 들어봐라 해서 이제 2차 동차반을 들어서 그냥 수업 좀 듣고 예비순환까지는 2차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도 민법하고 부등법은 이제 예비순환 2차 강의로 2차 강의를 주로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다시 2011년 작년 1월이죠. 1월 달부터 다시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했죠. 1차를 좀 보기 시작했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는데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꽤 상위권이 나와서 충분히 하면 붙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음 모의고사를 치니까 69.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다음에 치니까 또한 71점인가 나와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해서 한 달 3주 정도를 이제 암기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틀리는 거 위주로 해서 막 외우고 더 공부를 하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때 78.5점인가 나와서 붙겠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1차는 뭐 솔직히 수업을 그러니까 2차랑은 좀 다르게 수업을 많이 듣는 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듣고 복습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수업은 좀 많이 들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은 진이 빠져서 책을 잘 못 보고 책을 보면 수업을 잘 못 듣겠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결국 그래도 수업을 많이 듣는 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법에 있어서는 서울학원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하고 부등법은 2차까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해도 면이나 아니면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법은 이제 구석구석 끝까지 좀 구석구석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전 특히 1차 시험이 떨어졌을 때 상법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이게 상법이 휘발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문제집을 봐도 볼 때는 알겠는데 조금 지나면은 다 이제 좀 금방 까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마지막까지 제일 부담되는 과목이 상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1차를 칠 때는 이제 상법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강의를 들어보고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더니 나중에는 상법이 이제 어느 점수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봐도. 그래서 상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또
또 많이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부담이 적으려면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법, 비교적 작은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과목들은 이제 저는 그냥 다른 과목들은 거의 붙을 때는 문제집도 안 보고 기본서를 거의 끝까지 봤는데요. 그거는 요약집이나 문제집으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이거 모의고사 3월 달부터 모의고사는 그냥 쭉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다 분석해서 그 파트를 분석하는 게 정말 많이 남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걸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점수가 안 올라서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전처분 파트, 채권, 기타 집행 파트 여기서 뭉텅이 다 나가더라고요. 부동산 집행은 거의 안 틀리는데. 그래서 거기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점수가 확 오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분석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이제 1차를 붙고 이제 서울평원에서도 이제 2차 동차반을 끊었어요. 근데 애들은 한번 동차반을 대충 들었지만은 그래도 따라가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잘 따라갔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 공부형으로 치여가지고 그 다음에 부등법인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쳐가지고요. 못 듣게 했어서 나머지 수업을 그냥 환불을 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하고 나머지 형법, 형소, 뭐 서류 소장 이런 거는 거의 하나도 못 보고 동차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들었는데 그래도 주변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제 주변에 또 안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정말 저같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근데 들어가서 뭐라도 막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써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좀 각 과목마다 약간 감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공부량이 좀 적었어도 어느 정도 얼마큼 나오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감을 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비 순환을 이제 수업을 다 들었고요. 이제 1순환 때부터는 거의 모의고사만 치는 위주로 쭉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물론 공부량이 엄청 많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거의 붙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러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오면 좋은 점이 내가 1차생일 때 이제 2차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하면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부터 또 어리다고 또 좀 기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끝까지 다 그런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그냥 제 경험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법 특성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안 하면 문제가 나와도 이게 그걸 묻는 건지를 파악이 못하니까 결론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법 책을 보면은 이 본문이 있고 각주가 있는데 이제 각주 사실관계랑 본문이랑 계속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건 대비되게 민소는 오히려 절차법이라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소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소를 수업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약간 결과랑 근거가 좀 체득이 되면서 시험 붙기엔 충분한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그런 단문 암기 같은 거에 되게 취약해서요. 할 엄두가 안 나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등기법에 이제 그걸 잘 찍히지도 않고요.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완전 브리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냥 써줄 수 있는 말 같은 거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런 일반론적인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각각 나오면은 그냥 조문 위치만 정확히 파악해서 조문과 그 등기 신청 서류의 내용과 이제 등기법 뭐 수업 들어서 알고 있는 좀 기본 지식이랑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생각해서 시험장 갈 때 딱 2개 외우고 갔어요, 단문을. 근데 안 나왔죠, 물론.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일반론 같은 거 좀 많이 써주고 조문 베끼고 그냥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남들 나오는 것만큼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법 형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무사 시험 특성상 좀 잘 나오는 파트가 있어서 이제 그거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 형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직 기출 문제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작년인가 올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올 거를 미리 좀 예상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30접짜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형법 형소가 요즘에 그 법원직 이런 근처 그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호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치기 며칠 전에 저 책방에 가가지고 로스쿨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 문제랑 우리 시험 문제랑 많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재작년엔 연수원 문제랑 호환이 많이 됐다면은 작년부터는 앞으로도 좀 그럴 거고 연수원 문제는 아마 호환이 많이 안 될 텐데 로스쿨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좀 많이 조금 호환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도 확인해 보려고 형법형소법을 쭉 봤는데 주제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다 뭐 횡령, 배임, 뭐 소송 사기 뭐 이런 걸 다 찍고 있었는데요.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강도, 폭행, 뭐 중강도, 강도상해 이런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시험 전에 그런 거 위주로 봤어요. 근데 올해 실제로 그런 파트에서 나와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 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딱 하나 찍었는데 딱 그 하나가 나왔어요. 그 어떻게 찍었냐면은 각 지방법원마다 연구회 자료실이 있어요. 근데 연구회 자료실에 자료가 많은 법원이 있고 없는 법원이 있어요. 부산 고등법원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막 취합을 했는데요. 거기서 온 법원에서 딱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번에 협의 분할을 위한 상속 등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실무에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구나 최신에. 그래서 요거를 1순위로 해야겠다 해서 1순위로 봤는데 정말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실무에서 뜨거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등기법에 대해서도 등기법 강사님들은 다 못 찍으셨는데 그 다른 과목 하시는 강사 어떤 분이 민법 관련된 판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된 판례가 6월달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신 판례인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민법보다는 등기법에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까먹고 안 봤어요. 보존 등기를.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최신에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에 보존 등기로. 그렇게 좀 실무 동향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학원 강사님이나 뭐 스터디 매니저 분들이 좀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본다면은 그게 정말 합격의 견인차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청구 취지 위주로 누구나 공부해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다만 우리 나오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건 사실과 항변을 다 외워가지고요. 청구 원인을 할 때 요건 사실로 딱딱 목차를 잡아서 분류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쓸 때는 이제 목차를 거의 안 잡았어요. 목차를 등기법 빼고는 거의 안 잡은 것 같아요. 목차를 안 잡고 그냥 최대한 간결하고 판례랑 사안포섭이 한 번에 되기도 막 적고요. 다만 좀 시간이 나오면은 문제 제기랑 검토를 생각을 많이 해서 써주면은 오히려 좀 꽈락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답안지는 좀 목차를 간결하게 했고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른데 저는 답안지는 목차는 그냥 없이 아는 내용들은 쭉 간결하게 쓰고 시간이 있으면 검토나 문제 제기 쪽에 이제 좀 추가로 좀 써주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험을 한 3주 남기고부터는 이제 같이 계속 공부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후 때까지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그날 공부한 거를 저녁에 빨리 상대방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재를 비슷한 걸 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어떤 책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복습이 되고 듣는 사람도 복습이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더라고요. 근데 공부 초기에는 서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빨리 정리를 못 하는데 시험 직전에는 빨리빨리 말해주고 빨리빨리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안 하면은 빨리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점수가.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학원 커리큘럼대로 가는 게 솔직히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이렇게 나중에 힘이 붙여가지고 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했고 또 시기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되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힘들고 우울할 때가 외롭고 할 때가 저도 되게 많았고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저같이 어리고 경험 없는 놈도 이제 합격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네. 네. 그 인터넷에 그 각 지방법원 있잖아요. 각 지방법원 중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이런 식으로 경상도 쪽에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연구의 자료실이 있는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좀 몇 년 전건 말고 그냥 최소한 1, 2년 정도 보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목에 관련된 논문이나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연구의 자료들이 내부에서 연구한 것들이. 근데 결국 우리 시험이 판사가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무랑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 실무에서 뜨거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이 좀 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공부하시면서 주로 그 도움이 됐던 사이트가 또 있습니까? 공부하면서 주로 도움이 되는 사이트 다닌 게 로펌이 법률저널 연구에 대해서 그거밖에 없어서 사이트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습니다.